늦여름 호젓한 소백산 자락이 열기를 타고 내려오고 선현의 어리기 뜬 정기가 넘나든다. 아스라이 비춰지는 산 그림에처럼 청정하고 고고한 선비들의 기풍이 떠도는 곳. 경상북도 영주. 정감 어린 옛 정취 따라 숨겨진 전통의 이야기를 찾아 떠난다. 과거로의 여행, 그 시작점인 풍기역. 알싸한 인삼 냄새가 머무는 이곳에 시간 여행을 떠나려는 한 사람이 있다. 아나운서 지망생 박혜리 씨. 옛 선현들의 흔적을 찾으며 그 속에 반듯한 마음가짐을 배우고자 떠나는 길. 고즈넉한 풍광이 과거로의 길을 내어주고 정감 어린 마을 풍경에서 선조들의 발자취가 흩날린다. 그렇게 과거로 되돌아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백산을 여행하게 된 박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백산을 소개하게 될 자연환경 해설사 김진우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소백산 탐방하실 곳은 바로 자락길이고요. 바로 이 초암사에서 시작해서 비로사까지 약 3.1km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저랑 같이 걸어가시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소백산이 내어준 참사리길, 자락길로 들어선다. 왜 이 길 이름이 자락길이에요? 이제 산 사이사이를 잇는 곳을 이제 자락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자락을 전부 다 길로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자락길이 됐고요. 아, 소백산 전체를 둘러가면서 네. 총 12개 자락길이 있습니다. 아. 그중에 지금 걸으시는 이 길이 이제 첫 번째 자락길. 아, 첫 번째. 네. 이 자락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계곡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벌써부터 시원한 바람이 막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고 네. 겨울에는 눈이 쌓였을 때 그 눈과 함께 장관을 이루고 저게 다. 수백 년의 바람을 타고 계절 따라 자연이 만들어낸 길, 자락길. 자락길에는 생명이 흐른다. 과거를 머금고 현재로 흐르는 물줄기 속에 생생한 전통의 이야기가 흐른다. 당장이라도. 그 찬란한 물빛 속에서 옛길의 흔적을 더듬는다. 옛날 길을 토대로 도로를 만들면 물 옆에 길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 네. 옆에 길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왜 굳이 이제 편한 능선길을 놔두고 네. 힘든 계곡길로 올라가냐면 아, 옛날부터 이렇게 옛길. 힘들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옛길의 시작점에서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길을 찾는다. 네, 안녕하세요. 박혜리입니다. 저는 지금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인데요. 사회로 내딛는 첫발이 생각보다 참 쉽지가 않네요. 주위를 보면 저의 친구들도 만나면 항상 취업 걱정에 여유가 참 없는 모습들인데 오늘 이렇게 선비의 도시 영주에 와서 옛 선현들의 기운을 흠뻑 받고 서울로 돌아가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아직 많이 남은 과거로의 길. 그 여정을 위해 든든한 준비를 할 시간. 한방 삼계탕을 차려낸다. 소백산이 품고 키운 각종 약용식물들이 그 재료. 주인장에 넘치는 정성이 더해져 닭은 푹 익어가고 전통의 비법이 더해져 육수는 진하게 우러난다. 우러난 한방육에 삶을 닭을 넣으면 색은 물론이요 냄새부터 다른 한방 삼계탕이 완성된다. 짭조름한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나오면 드디어 시식의 시간. 뚝배기 하나 가득 건강이 묻어난다. 완전 대추라.
다리를 떠주고. 닭은 뜯어야 제맛인 것 같아요. 입안 한가득 든든함을 배어문다. 뜨거운 여름, 지칠 때마다 생각나는 활력을 먹는다. 소백산 청정 지역에서 나는 약초만을 이용한 삼계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담백하고 또 시원하고 구수하고 저희 소백산 자락의 향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드시러 오세요. 이제 다시 과거로의 시간을 만날 시간. 중령 옛길로 향한다. 그곳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염원 장승. 중령 장승들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경계를 알리며 길의 시작을 안내한다. 소백산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장승입니다. 네. 특히 영주에서는 다른 고장과 다르게 장승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 장승들을 보면은 모양이 다 제각기 다르죠. 네, 다 달라요. 예, 이 사람들이 직접 다 깎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5월 초가 되면 네. 예, 바로 이 자리에서 장승제를 지내고요. 아, 이 자리에. 보통 영주를 남자 장군, 예, 단양을 여장군. 왜 그렇게? 아무래도 영주 쪽이 기가 좀 더 세서. 장승은 역사 속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며 서 있다. 그리고 그 염원이 머무는 곳에 중령 전망대가 나타난다. 전통의 숨결이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구름자락 타고 내려오는 곳. 저 멀리 영주와 풍기 사람들의 생활이 바람에 실려와 닿는다. 유유자적하며 그들 삶의 숨결을 고스란히 전해받는다. 그렇게 중령 옛길에 들어선다. 승지 이제 30%. 그리고 그 삶의 애환이 많이 숨겨져 있는, 네, 조금 슬픈 역사를 간직한 길입니다. 어떤 역사가? 전쟁터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사람, 이제 상인들이 지나다녔던 길이기도 하고. 그 옛날 소백산을 넘던 고갯길 중령. 영주와 단양을 연결하던 중령은 삼국시대 영토 분쟁의 아픈 역사도 담고 있다. 중령 옛길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남의 3대 관문 중에 하나거든요. 예, 바로 추풍령하고 문경세제, 그다음 중령이에요. 그리고 태계 이황 스님도 이 길을 통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갔고요. 청운의 꿈을 안고 과거를 보기 위해 상경하던 선비들의 길. 보쯤 하나 둘러매고 장터로 떠났던 보부상의 길. 중령 고갯길에는 이들의 쉼이 되어주고 벗이 되어주던 곳이 있었다. 바로 주막.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 사시사철 왁자지껄했던 중령 고갯길의 옛 모습을 회상하게 한다. 나그네의 괴나리 보찜을 누리던 산적을 피해 몸을 숨기던 곳. 누군가는 이곳에서 세상과 소통하고 또 누군가는 이곳에서 이상을 꿈꿨을 것이다. 그렇게 주막터의 흔적을 더듬어 중령 옛길의 의미를 보듬는다. 예, 중령 옛길은 예로부터 선조들의 애환이 많이 서려 있는 길입니다. 삼국시대 때는 신라와 고구려가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그때 많이 전사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온달 장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이후에는 이제 군사적 요충지로서 이제 왜구가 약탈하는 곳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고려와 일본이 많이 싸웠던 그런 길이고요.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이황 스님 같은 많은 현인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이제 이곳 중령을 많이 건너갔었고요. 그리고 조선 중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많은 상인들이 이제 한양으로 가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많이 넘어갔던 길이기도 한데, 이 길이 많이 험하다 보니까 이 많은 산적들과 많은 호랑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보찜 하나에 인생을 메고
힘겨운 중령 고개를 오르다 보면 또 하나의 쉼터가 나타난다. 바로 희방폭포. 영남지방 제1의 폭포로 꼽히는 희방폭포는 28m의 높이에서 논일다 떨어진다. 하늘이 내려준 꿈에서 논이는 듯한 풍경이라 칭했던 희방폭포. 해가 중천에서 빛을 내리면 희방폭포는 늘 무지개 하나를 띄운다. 중령길을 지나는 모든 이에게 희망을 띄운다. 그리고 그 희망을 안고 아름드리 소나무 빼곡한 소수서원으로 향한다. 기품 있는 선비처럼 꼿꼿하게 서원을 지키는 소나무. 그 기조를 따라 소수서원으로 들어간다. 소수서원은 네. 최초의 사립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임금이 최초로 하사한 사획서원입니다. 네. 그래서 조선시대에서는 굉장히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서원입니다. 조선 500년을 관통하는 유화기념이 곳곳에 서려 있는 곳 소수서원. 이 소수원은 이제 안동 근방이죠. 얘가 영주에 있으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가장 많은 이제 과거 합격자를 배출한 곳이고요. 흥성대원군 때 소원 철폐령이 내려졌지만 소수원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졌다고 해서 이제 그만큼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오시면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모습과 이제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스승과 제자 간의 그런 예를 어떻게 건물 위치에서 나타내는지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수서원은 학문을 닦고 배우는 공간과 의례를 올리는 공간으로 그 영역이 나뉘어져 있다. 무너진 유학을 다시 닦게 한다는 뜻의 소수. 그렇게 소수서원에는 아직도 스승의 호통이 머무는 듯하다. 선생님들이 여기 앉아서 학생들이 책을 읽는 소리를 듣다 보면 잠이 오는지 집중을 하는지 그런 걸 듣고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 제선일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소리를 내기 때문에 제대로 지내고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곳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이제 책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강학당 곳곳에서 오롯이 전해오는 가르침의 소리를 듣는다. 자, 오늘 수업 듣는 소리 들었죠? 네. 강학당을 마셨고요. 네. 이제 학생들이 사는 곳입니다. 바로 지락제하고 학구제입니다. 제자들이 머물던 지락제와 학구제 사이, 스승이 머물던 건물 하나를 만난다. 중천에 해가 걸려 있어도 그림자 하나 걸치지 않게 지어진 스승의 공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 시대 유교 교육의 사상이 그대로 전해진다. 학생들이 쓰던 방인데 네. 뚫려 있죠? 네. 바로 바람이 잘 통하면서 졸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는 처음 만들어진 서원이기에 그 형식과 배치가 자유로운 소수서원. 숱한 유생들을 길러낸 소수서원엔 고려 말 유학자 안양 선생과 설립자인 주세붕 영정도 보관돼 있다. 네, 여기 소수서원에 와보니까 강학당에서 옛 선조들이 글을 읊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옛 선조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셨던 것처럼 저도 더욱더 배움에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선 와보니까 어때요? 아, 정말 옛 선조들의 그런 배움의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 책을 열심히 그리고 마주하는 대쪽 같은 선비의 정신.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문풍이 드높았던 선비촌을 만난다. 덕이 있고 고결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 선비. 선비 정신의 기품이 살아있는 선비촌에서 고고했던 선비들의 생활을 만난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옛 정취에 잠겨본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정신과
몸가짐을 되새겨 본다. 수도리 마을에 실제로 있는 고택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선비들이 살았던 생활 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선비촌 고택. 고택 마루에 앉아 바람 따라 과거의 소리를 듣는다. 어쩌면 사라졌을지도 모를 꼿꼿한 선비들의 철학을 다시금 전해 듣는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은행나무. 흐르듯 이어지는 길 따라 은행나무 빛에 홀려 걷는다. 그렇게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은행나무 길의 끝. 그곳에서 부석사를 마주한다. 사천왕 벽화 속의 세속을 버리고 불심의 세계를 만난다. 108개의 계단, 번뇌를 깨우치며 무량수전에 다다르기 위해 천왕문을 지난다. 자, 우리가 이제 부석사 딱 중간쯤에 왔어요. 네. 현판 밑에 불상이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그렇죠? 네. 예.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공포불이라 그래서 불상이 없어요. 에? 예. 자, 단지 눈으로만 지금 여기서만 보이고요. 이제 무량수전에 올라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부제로 붙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착한 사람만 보여요. 근데 확실히 지금 불상이 보이는데요? 네. 확인하러 가볼까요? 네. 부석사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는다. 조금씩 더 좁아질 겁니다. 아, 자, 이제 뒤로 볼까요? 범종로에 보면은 네.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뭐야? 바로 종이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예, 종이 없어요. 네. 어디 있냐면 우리 이제 오른편으로 보면은 범종 가게라고 해서 종을 따로 모셔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 모셔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조선시대 흥성대원군 때, 네. 예, 자, 그때 당시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종을 다, 전국에 있는 종을 다 수거를 했어요. 예, 수거를 했는데, 자, 이 정도 만들었으면 됐다. 이래서 종을 다시 내려다 보내라. 이래서 다행히도 부석사 범종은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절에서는 종이 한번 나가는 거를 여자로 취급합니다. 바로 출가 외인이라고 하죠. 다시 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렇게 네. 따로 모셔다 주고. 그렇구나. 문외한의 눈으로 보아도 간결하고 균형 잡힌 소박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부석사. 무량수전을 마주한 석등 사이로 공민왕의 친필로 새겨진 무량수전 현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자, 드디어 무량수전에 도착했습니다. 네, 드디어. 예. 보기만 해도 웅장해 보이죠? 네. 이 무량수전은 네.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자, 무엇으로 나오냐면 대한민국 이제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에 하나이자 그 목조 건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 그렇구나. 만들어지기는 이제 신라 통일하던 문무왕 16년에 만들어졌지만 네. 이제 몽골 전쟁이라든지 이때 네. 불탔다가 네. 이제 공민왕이 네. 그때 몽골 세력을 몰아내면서 다시 증축을 했습니다. 바로 위에 이 현판 보이죠? 네. 이 현판이 어느 현판과 다르게 굉장히 굵고 힘찹니다. 네, 그러게요. 바로 공민왕이 직접 쓰신 현판이에요. 아. 예. 그리고 우리가 미술 시간에도 나오고요. 네. 역사 시간에도 나오는 네. 가장 그 유명한 배열림 기둥. 기둥의 중간 지점이 불룩하게 두꺼운 배흘림 기둥. 배흘림 기둥은 무엇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아름다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벽한 건축물로 불리운다. 그리고 부석사 창건의 설화가 담겨 있는 부석을 마주한다. 의상이 절을 창건할 때 도둑무리의 방해를 막고자 선미 화신이 공중에 띄웠던 바위. 부석은 그렇게 신비로운 향연을 보여준다. 그렇게 부석사 꼭대기에 다다르면 소박한 목조 건물 하나를 만난다. 바로 조사당. 조사당은
부석사 개조 승려인 의상국사의 진영을 안치해 두고 있는 사당이다. 고려시대 건물에 유존된 귀중한 회화 자료인 벽화를 볼 수 있는 곳. 현재 벽화는 별도로 보관되고 있지만 그 역사 속 신비로운 이야기는 아직도 조사당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 부석사의 전경을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전경은 바로 이 부석사 실제 진짜 3층 석탑입니다. 무량수전의 동쪽 꼭대기에 자리 잡은 부석사 3층 석탑. 거대하고 화려한 규모는 아니지만 짜임새 있는 모습이 부석사와 조화를 이룬다. 30도를 보셨으면 그대로 180도 뒤를 딱 돌아보시면 예, 자 바로 밑에 있는 무량수전에서 볼 때랑 네. 높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굉장히 아름답죠. 전혀 다른 예. 느낌이에요. 자, 이 소백산의 능선과 네. 저 멀리 와. 경북의 능선입니다. 네. 진짜 산수와 한폭을 보는 듯한. 그렇죠. 자, 와. 구름 보시면 해가 니엇니엇 넘어가는 네. 이 모습과 이 부석사 전경 앞에 산세가 와. 아주 엄청난 조화를 이룬다고 해서 네. 국보제 영호입니다. 소백산 자락 따라 옛 사람들의 발자국을 만나고 고즈넉한 풍경 따라 잃어버린 전통을 마주하는 시간. 선비들의 숨결이 능선 타고 넘어와 지금의 나를 만나는 시간. 경상북도 영주에는 그렇게 과거의 시간이 공존한다. 현재의 모습을 멈추고 그 옛날 고즈넉한 삶의 이야기를 만나는 곳. 그곳에서는 하루하루가 만들어낸 억겁의 시간이 굽이굽이 산그림자 능선 따라 나에게로 온다.